그간 요동을 두고 각축을 벌이던 고려와 원나라 궁궐들은 코앞까지 다가온 강력한 위협 세력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중국의 강남에서 건국되어 원나라를 막북 지역으로 쫓아내고 새로운 중원의 패자로 군림한 명나라였다. 원나라를 막북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석권한 명나라는 곧장 요동으로 눈을 돌리는데, 당시 강남의 엄청난 생산력과 부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력과 군사력이 급성장하던 명나라는 요동과 만주의 북원 군벌들에게 분명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군이 점차 요동을 향해 다가올수록 북원의 군벌들은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명나라에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해야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고려군이 요동성에서 퇴각한 지 석 달 후인 1371년 2월, 북진한 명나라가 요동을 노리자 북원의 군벌들은 명나라에 대적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 안에서도 유독 연결고리가 약한 배신자들은 있기 마련이었다. 요양행성 평장정사 유익과 우승 왕카라부카의 세력은 명나라가 요동을 공격하면 이를 방어할 수 없으며 북원은 결코 중원의 패자인 명나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결국 명나라에 귀부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요동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요양을 다스리던 유익과 왕카라부카는 명나라의 귀부에도 요양의 자치권과 현 주민들의 거주권을 인정받으리란 보장이 없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명나라를 따르되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권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었던 이들은 국리 끝에 차선책으로 고려 조정에 사신을 보내 고려에 귀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유익과 왕카라부카 세력이 고려에 귀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고려의 통치하에서 명나라에 투항하길 원했기 때문인데, 고려를 뒷배로 두고 추진하려던 유익과 왕카라부카의 물밑 작업은 이러했다. 요동이 본래 고려의 고토인 만큼 요양을 다스리는 유익과 왕카라부카 세력이 고려에게 귀부한다면 요동의 중심 지역이 다시금 고려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곧 유익과 왕카라부카가 고려의 지방관으로서 요양행성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나라의 반기를 든 고려와 원나라와 패권을 다투던 명나라는 정치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익과 왕카라부카가 북원의 군벌이 아닌 고려의 관리로서 고려 조정의 외교 방침에 따라 친명 노선을 걷는다면 명나라가 고려 통치하에 있는 요양의 자치권과 고려의 백성이 된 요양 주민의 거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계획대로 된다면 유익과 왕카라부카는 요양의 행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양을 자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려는 이들을 시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재차 요동의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지만, 어쩐 일인지 고려는 유익과 왕카라부카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한다. 명나라와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은 1369년 4월부터 친명 노선을 견지하던 고려는 유익과 왕카라부카의 귀부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답을 유보하게 된다. 결국 1371년 2월 23일 유익과 왕카라부카는 공식 답변이 없는 고려를 뒤로한 채 요양을 비롯하여 해주, 계주, 복주, 금주를 들어 관련 공문서들과 함께 명나라에 귀부하면서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북원은 요동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고, 요양과 심양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군벌인 고간호, 홍부보, 카라장 역시 생존을 크게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그 공문서들은 요동의 지리, 거주 인구, 재정 상황, 군대의 주둔지 및 배치 규모가 자세하게 기록된 대외비 문서로서 이들이 투항한 덕분에 요동의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명나라의 중서성은 고려에게 유익이 명나라에 귀부한 사실을 알리는 자문을 발송한 뒤 1371년 4월 3일 요양의 정료지휘 도지의사 일명 정료도의를 설치하고 유익을 정료도의의 수장인 지휘동지로 삼으며 유남을 통해 요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북원을 지지하는 대다수 요동과 만주의 군벌들에게 있어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는 존재였던 유익은 결국 1371년 4월 21일 홍보부와 마온휘에 의해 암살되고 만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료도의의 입지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으나 유익의 부하인 장량저와 반고조가 마온휘를 참살하며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자 홍보부는 나아추의 본거지인 금산으로 도주하게 된다. 요양의 정료도의를 설치한 명나라와 북원 군벌들 사이에 군사적 대립이 점차 심화되던 1371년 9월 신돈 일파를 숙청한 정변 직후에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고려의 공민왕은 서경도만호 안우경과 안주상만호 이순에게 고려군을 이끌고 재차 우라산성을 공격하여 함락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1370년 1월 이성계와 양배견이 지휘하는 고려군이 우라산성을 쳐서 점령하고 1만 호에 달하는 민호를 고려에 귀속시켰으나 이후 북원의 추밀원 부사 카라부카의 군대가 우라산성을 차지하고 고려의 북방을 압박하면서 요동에 잔류 중인 북원의 반고려 세력이 고려의 요동성 공격에 대한 보복을 가하자 이를 분쇄하고자 군사행동에 나선 고려는 1371년 9월 우라산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성주이자 북원의 추밀원 부사인 카라부카를 생포한 뒤 고려로 귀환한다. 고려 후기의 무신 안우경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의 운명이 걸린 굵직한 전투마다 승리를 거둔 명장으로 안우경은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한 동계홍건군 중로군을 평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1363년 윤 3월 1일 김용이 공민왕을 시해하고자 벌인 흥왕사의 변에서 자객들을 제압하고 공민왕을 구출하는 공을 세웠다. 1364년 1월 기왕후가 공민왕을 폐위하고 더 큰 군을 국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원나라군 1만을 파병하여 고려를 침입하자 안우경은 이성계 및 최영과 함께 고려군을 지휘하며 고려를 침입한 원나라군을 괴멸시켰다. 뿐만 아니라 1365년 3월 왜구가 강허 교동을 침입하자 동강으로 진군하여 강허도를 방어한 안우경은 1371년 9월 공민왕의 부름을 받아 우라산성을 공격하여 성주 카라부카를 생포하는 삶의 마지막 군공을 거둔 뒤 다음 해인 1372년 4월 13일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고려의 요동성 공격에 대한 반고려 세력의 보복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1372년 1월 북원 군벌인 에센부카, 나아추, 고간호, 고제두, 왕주승 등이 고려 서북면의 이성과 관계 등지를 전격적으로 강습한다. 그러나 1372년 정초부터 정류도의의 명나라군이 북원의 군벌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하자 장시간 고려에 집중할 시간적 여력이 없던 이들은 고려군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자 서둘러 퇴각하게 된다. (1372년 1월) 친원계 요동 여진족 수장인 호버투는 고려의 압록강 변경 요충지인 파하구자를 침입하여 수어관 김천기를 전투 중에 살해하고 파하구자의 백성들을 노력한 뒤 퇴각한다. (1372년 2월) 호버투와 장해만은 고려의 또 다른 압록강 변경 요충지인 산양회구자를 급습하지만 이것들이 쳐돌았나? 수어관 장원녀 등이 통솔하는 고려군에 의해 격퇴당하고 이들은 이후 고려의 이성과 관계까지 침입하지만 고려군에게 재차 패배하며 도주하게 된다. 호버투와 함께 고려에게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벌인 장해만은 1377년 고려 왕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나아추의 군대가 명나라 정료도의를 공격할 때 고려군이 참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북원의 인물로 호버투가 장해마와 함께 군사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은 호버투가 친원계 반고려 여진 세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려는 1372년 3월 명나라의 정료도의에게 발송한 문서에서 이 시기에 고려를 침입한 요동의 반고려 세력을 기사인 태무르의 동령부와 괴를 함께하는 동령부 여당이라 지칭하며 이들을 크게 성토한다.
1372년 3월 만호 고철두와 첨원 조가와 등이 희하의 병력을 통솔하여 고려 북변의 요충지인 음동부자를 급습하지만 수어관 김광부 등이 이끄는 고려군은 이들의 도발을 격퇴하고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압록강에서 이들을 전멸시킨 뒤 음동부자로 귀환한다. 그러면 요동과 만주의 부검 군벌들과 친원 여진 세력들이 이 시기에 고려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들은 난적인 명나라가 북진하는 가운데 여원 동맹 관계에서 이탈하여 요동성을 공격하고 점령했던 고려를 응징함으로써 고려가 요동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고하면서 명나라와 전쟁을 벌일 시 고려가 자신들의 배후를 공격하여 명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자 했던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명나라가 새롭게 부상하고 원나라가 몰락하며 기존 동북아의 광역적 통치 구도가 무너지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고려는 북변을 강화하고 요동 진출의 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명나라는 요동의 통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북어는 요동의 통치 기반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동의 인적 자원을 자국의 관할하에 두고자 삼국이 끊임없이 충돌을 거듭하게 된 정치 경제학적 배경이 있었다. 당시 요동은 산지가 많은 데다가 그나마 평야지대라 할 수 있는 요양과 심양 일대 지역은 강이 많은 저지대인지라 대규모 뻘밭이 형성되어 있었고 대략 연중 절반이 0도 이하일 정도로 기후가 냉하여 잡곡류의 농사는 무난한 편이지만 그에 반해 벼농사가 부진하여 쌀이 국력의 척도인 그 시대의 관점에선 생산력이 저조한 척박한 지역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의 물자 운송과 군병력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반면 요양과 심양 일대는 장애물이 전혀 없는 평야지대인지라 효과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 수성이 힘든 단점도 있었다. 그래서 요동은 정주민이 많지 않아 언제나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이었으며 사람이 미래다. 설령 요동을 점령한다고 해도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시행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은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중원이 맞물리는 정치 및 군사적 요충지인지라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필히 점령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적에게 처발리게 되는 계륵과 같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요동으로 진군한 역대 패권 국가들은 요동을 수성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동과 만주 일대에 산재한 반농반목의 여진족을 장악하면서 요동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여진의 결속과 발호를 억제하며 요동에 대한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정치 및 군사적 움직임을 취하게 된다. 중원의 패권국이었던 원나라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요동과 만주의 여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원나라가 명나라에 쫓겨 막북으로 밀려나고 원나라에 의한 요동과 만주의 광역적 통치체제가 붕괴되면서 요동과 만주의 여진족은 생존을 위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선수 보강이 절실한 프로팀들이 리그 스토브 시즌에 열리는 FA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름 실력이 괜찮은 많은 프로 선수들이 쏟아져 나온 셈이라 할 수 있다. (1370년 1월) 우라산성을 공격한 고려는 유양행성 소속의 민호 1만 300호를 고려로 복속시켰으며 1370년 11월 요동성을 점령하면서 유양과 심양 일대의 고려계 주민 2300호를 고려로 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가 집계되어 있진 않지만 요동 반도의 계주, 해주, 금주, 복주의 주민들에게도 고려로 귀부하도록 종용했는데 이처럼 고려 1차 요동 정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요동에 대한 원나라의 통치체제가 붕괴된 이후 전쟁을 통해 최대한 많은 요동의 주민들을 고려의 관할로 흡수하는 것이었으며 고려군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적잖은 수의 요동 일대 주민들이 고려의 관할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아울러 고려의 1차 요동 정벌 이후 벼슬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고려로 귀부하는 여진 부족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요동에서 격돌하게 될 명나라와 북원 양측 전력의 누수를 초래함과 동시에 고려의 내실을 다지면서 고려 주변 지역에 대한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선택한 지능적인 외교 방책이었다. 계획이 다 있구나. 동일한 관점에서 고려로 유출된 요동 지역의 주민들은 북원 군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인적 자원이었으며, 명나라군과 대치 중인 나아추와 고간호 등은 지역 주민들이 대거 고려로 유출되며 세력 기반에 큰 공백이 발생하자 빼앗긴 인적 자원을 자신들의 관할로 되찾아 오기 위해 1372년 정월부터 고려의 이성과 관계를 공격하지만, 명나라군과 대치 중인 상태에서 요동을 오래 비워둘 수 없기에 고려군이 방어에 나서자 큰 수확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북원 군벌들이 이성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고려로 귀속된 요동 주민들이 고려의 관계 만호부를 통해 서북면 정착에 필요한 행정 및 실물 지원을 제공받으면서 이들이 주로 만호부가 위치한 관계와 이성 일대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원계 여진족 수장인 호바투가 이성과 관계 외에 여진족이 고려로 향하는 국병의 요충지인 파하구자와 산양회구자를 공격한 배후에도 고려로 귀부한 여진족들을 재차 노력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장 코앞에 명나라군을 저지해야 하는 북원 군벌들은 이 문제로 마냥 고려와 드자비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고려는 어떻게든 동맹군으로 포섭하여 함께 대명전선을 구축해야 할 대상인 만큼 고려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보단 지속적인 사신 파견을 통해 선물과 함께 동맹 관계를 설득하는 유화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이번 달 친구비입니다. 그러나 호바투는 그 이후에도 고려의 북변 일대에서 귀부한 여진족들과 고려 주민들을 여러 차례 노력하다가 마침내 1383년 8월 4만 기병을 통솔하여 고려의 동북면까지 침입하지만 길주에 이르러 함주에서 출정한 동북면 도지의사 이성계가 이끄는 가별치가 포함된 고려군과 대의전을 벌인 끝에 괴멸당하면서 호바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지만, 그가 이 시기에 노력한 고려인들로 인해 훗날 조선과 명나라는 만산군인에 관한 외교 분쟁을 겪게 된다. 만산군인은 호바투 여진족에게 끌려갔다가 요양동령이 소속의 명나라군으로 군역을 강제 이행하게 되었으나 탈영에 성공하여 조선으로 귀환한 동북면 출신 옛 고려인들을 일컫는다. (1372년 1월) 북원 군벌들이 고려에서 퇴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군사활동을 시작한 명나라군은 한때 요양의 행성 평장정사를 역임했던 고간호의 군대를 노아산에서 대파하고 요양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한편 패배한 고간호는 도주하다가 가족을 인질로 삼은 명나라군에게 결국 항복하게 되고, 항복한 고간호가 명나라에 귀순하자 명태조 주원장은 그를 정료도위의 수장인 지휘동지에 임명하는데, 당시 명나라는 북원 군벌과 귀족의 귀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북원의 인력과 경제력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사실 고간호가 통솔하던 군대는 동계홍건군 중로군까지 격파했던 강력한 전투력으로 정평이 나 있던 터라 그의 패배와 귀순은 북원 군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명나라군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급격하게 고조되면서 요동과 만주의 북원 군벌들은 나아추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며 명나라군에 맞설 준비를 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